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법 제3-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항보조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항보조자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상기업은 본점, 지점, 영업소의 상업사용인이나 일반사용인, 또 선박대리점, 선박중개인, 통관업자, 창구업자 등과 같은 수많은 기업보조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상기업이 아닌 모든 형태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조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선박의 운항을 직접 담당하는 운항보조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해상법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운항보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5편의 규정은 선박을 이용한 영리활동이라는 점에서 선박 운항자를 보조하는 운항보조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자 본인이 직접 선박 운항을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원이 선박 운항을 실행합니다. 또 항로의 출입 등에는 도선사와 예선업자의 보조를 받아서 선박을 운항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원은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으로 선박 운항자에 소속된 종속적 보조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도선사와 예선업자 등은 독립적 보조자의 자격을 가지고 운항 보조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상법은 이행보조자 중에서 특정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운항을 지휘하는 선장에 대하여 광범위한 법정 대리권을 부여하는 등 특별한 법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법상으로는 선장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장은 선박의 항해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법상으로는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로서 특정 선박의 항해를 지휘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사법상, 공법상의 직무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거래 조직상 선박 소유자의 기업 대리인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항해 조직상 생활 공동체 또는 위험 공동체인 선박의 운항 지휘자의 복합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 공법상의 특수한 규율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장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이후에 선박 소유자로부터 분화되기는 하였으나 선박 소유자와 함께 해상기업의 공동 경영자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책임 또한 엄격했습니다. 선박의 운항 지휘자로서의 선장의 권한은 해원에 대한 형벌권까지 포함하는 강대한 것이었는데, 18세기에 와서 모든 형벌권은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서 선장은 해원의 지휘 명령권과 징계권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와서는 이 징계권도 민주화되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점 대리점의 발달로 선장에게 그와 같은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권한과 책임이 축소되어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단순한 상업사용인의 지위로 전락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장에게는 일정한 법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째, 대리권의 포괄 정형성, 또 제한 불가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배인, 대표이사, 이사, 선박관리인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특정 선박의 항해 지휘자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고 선박 권력을 가지며 대리권의 범위가 항해 단위로 정하여진다는 점에서는 지배인, 대표이사, 이사, 선박관리인과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장의 선임과 종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을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자는 선박 소유자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선박 운항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 공유자, 선박 관리인, 선체 용선자 중에서 실제 선박의 운항 책임을 지는 자, 즉 선박 운항자라고 하겠습니다. 또 선장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장이 다른 선장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대선장의 선임이라고 합니다. 선장은 대선장의 선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감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선내에 있는 인명 및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은
선박직원법에 의해서 일정한 해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장 선임 행위의 법적 성질은 현재 우리 상법상 다수설은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의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진 법정 대리권으로서 고용계약에 부종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장의 선임 행위는 고용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선장에게 별도의 위임계약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상법 제749조의 선장의 법정 대리권과는 별개의 대리권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장의 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일반적인 종료 원인인 고용기간의 만료, 사망, 파산, 미성년 후견 개시 선고에 의해서 선장의 지위는 종료하게 됩니다. 해상법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선박의 멸실, 침몰, 수선불능, 운항불능, 포획 1개월 이상의 전부 불명의 경우에도 종임하게 됩니다. 대리권 등 선장의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은 모두 선박의 운항 지휘자라는 지위에서 파생하는 것이므로 운항할 선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장의 고용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의 대리권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는 특별한 요건 없이 언제라도 선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한 경우에는 선장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동시 선장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선장은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 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음 선장의 계속 직무 집행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이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해 중에 선장은 선박 공동체의 안전과 해상사업의 계속성에 대하여 대체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선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집행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장의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법상의 대리권은 법률 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법정 대리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리권의 범위는 법에 의하여 제한이 되고요. 그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입법주의는 선박 소유자 소재지주의, 선장 행위주의, 선적항주의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선박 소유자 소재지주의는 선박이 선박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소재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소재지 안에서 선장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특별한 수권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입법주의로서 프랑스법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항행법도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선박 소유자 등의 소재지에서 선장이 대리권을 가진다면 이는 별도의 수권 행위에 의한 임의 대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소재지 외에서 행사하는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선장 행위주의는 1851년 그랜트 대 노르웨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인데요. 선박이 선적항 밖에 있고 상사활동에 종사 중인 경우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포괄적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가진다는 입법주의로서 영국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선장은 그 선박을 통상의 항해에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대리권을 인정하는데요. 선박 소유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 행위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를 받는 것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그 지시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해상법과 네덜란드 해상법이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적항주의인데요. 선적항 내에서는 그 권한을 축소하는 반면 선적항 외에서는 광범위한 대리권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로서 독일법주의라고도 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소재지를 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상법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 소재지주의는 선박 소유자가 이동할 때마다 선장의 권한도 변동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과, 선장 행위주의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행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또 획기적 사항은 원래 선박 운항자가 관여할 수 없는 선장 등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업무라는 점과, 대리권 자체가 법률행위의 대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 사항과 법률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또 국내항과 국외항의 구분 역시 선박 소유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선박의 선적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세 가지 법주의에 모두 하나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은 선적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선박이 선적항에 있는지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선박법상으로는 선박을 등록한 주소지가 선적항인데 상법에서는 영업의 본거지를 선적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박법상의 선적항과 영업의 본거지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해야 하지만, 편의취적 등 형식적인 선박 소유자와 실질적 선박 소유자의 구분, 해운기업의 경영기법의 발달 등을 감안하면 경영의 주체로서의 선박 소유자의 적극적인 역할의 증대와 선장의 대리권의 축소가 현대해상법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입법론적으로는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도 단순히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선박 소유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선박 소유자 소재지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선박 소유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과거 기업 형태가 아닌 개인 자연인이 선박 한 척씩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설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과 같은 법인, 상사법인 형태의 선박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장소를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항해 사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자선의장자와 타선의장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선박 소유자 소재지주의는 선박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오늘날 해운기업의 소유와 경영 형태에 비추어 보면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의 내외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선이건 편의취적선이건 예외 없이 기업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형식적인 등록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선박 운항자의 영업 본거지가 그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표 6에 나타난 편의취적선 이용 실태를 보시면 편의취적선이 전 세계 지배선대의 약 70% 이상, 훨씬 넘어가는 70% 이상이기 때문에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이 선박을 누가 운항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적항 내에서의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선적항 내에 있어서는 선박 소유자로부터 특히 위임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 및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지게 됩니다. 해원의 고용 및 해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당해 선박의 당해 항해에 적합한 해원인가의 여부는 선장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적항 내에서는 선박 소유자가 직접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선적항 외의 경우와 비교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의 업무는 이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화증권의 발행, 운송물의 수령, 인도, 운임 기타 채당금의 청구 및 이를 위한 유지권의 행사, 운송물 수령 혜택 시의 운송물의 공탁 등은 반대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선장이 선적항의 내외를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권의 문제가 아니라 선장의 통상 업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요. 대판 1968년 5월 28일 67-242인데요. 선박에 근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선원이 선장과 승선계약을 한 날짜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 후 총재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령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판시가 있습니다. 다음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대리권입니다.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를 위해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적항 외에서는 항해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정형적인 대리권을 가지는데요. 특정 선박의 특정 항해, 즉 선적항을 출발하여 그곳에 복귀할 때까지의 모든 항해에 필요한 행위에 한정이 됩니다. 이때 항해에 필요한 행위라는 것은 특정의 선박의 특정한 항해, 즉 어느 항에서 어느 항까지 특정의 항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항을 출항하여 다시 선적항에 귀향할 때까지의 항해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박의 여장, 수선, 해외원의 고용 및 고용계약의 해지, 필수품의 매입 등이 항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항해에 필요한 행위에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체결이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지는데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선장이 운항보조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설과 목적항까지의 운항기술상 필요 불가결한 사항으로서 선원과 도선사의 고용, 필요품의 구입, 선박 수리계약의 체결, 운송계약의 체결은 항해의 계속 또는 선박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하는 부정설이 있습니다. 이 부정지선의 경우 최초 운항송 계약을 위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 항해의 경우에 공선 항해가 불가피한데 이때 선장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선박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운송계약의 체결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의 권한에는 계품 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의 대리권은 매우 포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판상의 행위라는 것은 원고 또는 피고로서 하는 포괄적 의미의 소송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신급에 관계없이 선박 소유자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변호사의 선임 및 소송 서류를 수령할 권한도 포함하게 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대리권의 행사는 선적항 외에서 선박 가압류, 경매 등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 송도할 서류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또 재판 외의 모든 행위라는 것은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도선사의 사용, 선박의 수선, 선박의 여장, 항해 필수품의 조달, 운송계약 체결권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해원의 고용 및 해고의 권한은 선적항 내에서 선장이 갖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은 선적항 외에서도 당연히 선장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대법원 1975년 12월 23일 선고 75-83 판결입니다. 상법 제7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권한 가운데에는 본건의 경우와 같은 계품 운송 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운송 도중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 변상 책임에 관한 특약도 운송 계약 내용의 일부라 할 것이며 원 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 2심 증인 최정순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본건 사고 선박인 금해호의 선적항은 제주시로서 본건 운송계약 체결지인 삼척항은 선적항이라는 원판결 판단 취지로 해석되며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의 선용수가 피고 소속 선장 김상기로부터 권한을 받아 소론 계약 체결을 하였다는 원판결 판단 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그 권한 수여의 경위에 관한 이유 설명이 없다고 하여 원판결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상법 제788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원판결 판단 취지로 해석되고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상법
789조 제2항 1호 소정 사고에 의한 손해에 해당되기는 하나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므로 위 특약에 의하여 피고 면책이 배제된다는 원판결 판단 취지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특약에 의한 면책 배제를 인정한 원판결 판단의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원판결에 의하면 소의 선용수는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로서 본건에 있어서 안전항해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취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는 상법 제787조 소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정권사항을 비난하는 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의 광범위한 법정 대리권은 선박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즉 신용행위나 적하를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선장은 선박 수선료, 해난 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외에는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차지하는 일,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로 발생하는 채무는 선박 소유자에게 귀속하여 항해가 종료한 후에도 영원히 선박 소유자를 구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장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선장의 신용행위 또는 적하처분 행위는 좀 더 좁게 해석하여 항해 계속의 필요성에 더하여 관계된 행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신용행위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항해의 계속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은 상법 제750조 제1항에서 예시한 외에 도선료, 예선료, 식료품, 연료의 구입비, 선박 압류를 면하기 위한 보증비용 등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또 적하의 처분은 적하의 매각 입질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한 처분이든 적하인 디젤류를 연료로 곡물을 식료품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 행위이든 불문합니다. 다만 제752조의 적하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 처분 의무와는 구별이 됩니다.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처분하는 것이므로 선박 소유자는 적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정형화되어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육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되 그 가격 중에서 관세, 양육비용과 같이 수하인의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선장이 적하를 처분하여 얻은 금액이 적하의 양육항에서의 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하주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음은 대리권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적항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긴급 매각권이라고 하는데요. 선박 소유자와의 연락을 취하는 것이 곤란한 곳에서 선박이 수선 불능이 된 경우에 선박 소유자의 이익을 가장 잘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대리권의 확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지리적 수선 불능과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제적 수선 불능이 있을 때에는 특히 지리적 수선 불능에는 사실상의 불능과 시간적 불능을 포함하며 경제적 수선 불능에는 수선에 관한 직접 간접의 비용과 회항 비용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선박의 가액은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발항한 때의 가액, 기타의 경우에는 훼손 전의 가액을 의미하고 선박의 수선 불능은 동시에 운송계약의 종료 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항해 계속의 필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선박의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입질 혹은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항해 계속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입니다.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가지는 권한인데 선박 소유자는 적하 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적하가 도달해야 할 때의 양육항의 가격으로 제한이 되는데 양육비용 등 화주가 지급을 면한 가격은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가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정당한 권한의 행사이므로 범죄 등 위법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화주 등에 대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하 이해관계인에 대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장은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적하 이해관계인을 위한 선장의 법정 대리권은 동시에 선장의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항해상의 위험이나 해난으로 인한 누하,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적하의 부패, 기타 전시 중 적하가 전시 금제품이 된 경우 등과 같이 적하의 위험이 생겨서 임기응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적하의 매각 또는 양육 보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사실상의 처분이든 법률상의 처분이든 이를 불문하게 됩니다. 이때 적하 이해관계는 적하 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화증권 소지인 등을 의미합니다. 또 가장 적당한 방법이란 것은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 적하의 처분이라는 것은 매각과 같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투기와 같은 사실 행위도 포함하게 됩니다. 선장이 적하 처분을 한 결과 적하의 가액 이상의 채무를 적하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인적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장의 처분이 적하 이해관계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적하 이해관계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하의 가액과 상관없이 완전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장의 적하 처분은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와 같이 해상 위험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소극적 의무이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장의 적하 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 실질이 대립하는 거래적 이익의 조정이라는 기업법상의 요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박 운항의 실행을 책임지는 선장의 의무로서의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처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의 적하 처분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인데요. 선장은 인화성, 폭발성,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을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양육 파괴 또는 무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선장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훼손 분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면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적하 이해관계인을 위한 선장의 적하 처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 이해관계인에게 그 효력이 귀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객의 휴대수화물 처분에 대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장은 여객 운송 중 여객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 안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휴대수화물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는데요. 선장이 선박 운항에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특수한 의무인 동시에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료 채무자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선장은 해난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료 채무자에 가름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재판위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 판결 후 구조료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조료 채무자는 구조된 선박 및 적하의 소유자 등이 되는데요. 구조료 채권자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 없이 구조료 채무자를 위하여 법정 대리권을 가진 선장에 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선장에게 구조료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선장이 보통 해난 구조의 실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과 집단적 처리를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편리하다는 점, 구조료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쉽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장의 공동훼손 처분권입니다. 선장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과 적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이 처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해야 합니다. 육지로부터 고립된 해상 공동체인 선박의 운항 책임자라는 지위로 인하여 임기응변의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상 위험을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장의 임의대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위임이 있으면 선화증권의 발행, 적하의 인도, 운임 기타 체당금의 수령, 운송물의 유치, 운송물의 공탁 등을 선적항의 내외를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박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선장은 선박 소유자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책임으로는 첫째, 직무상의 주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 소유자로부터 법정 대리권을 위임받은 관계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장이 이 의무에 위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선장이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고용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되겠습니다. 선장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통상의 계약 책임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해원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요. 사용자인 선박 소유자에 가름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이므로 피감독자인 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 제2항의 대리감독자의 책임과 같은 것입니다. 해원은 선장 자신이 고용한 것이든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경우이든 불문합니다. 또 계속 직무 집행의 책임이 있는데요. 항해 중에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대선장 선임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 불능한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선장은 민법상의 복대리인과 비슷하지만 선장은 대선장의 선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점에서 복대리인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장의 책임과 선박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장이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선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의 원인이 됩니다. 선장의 해원 감독 책임의 전제가 되는 해원의 불법 행위가 동시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장과 선박 소유자는 부진적 연대 책임의 관계에 서게 되지만 그 경우 선박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선장 등에게 구상할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상을 인정하면 해상기업 활동에 따르는 위험을 선박 소유자가 아닌 선장에게 떠넘기게 되어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선장의 책임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선장의 책임에 대하여 현실을 근거로 한 조정이 입법정책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원법상 선원은 선장과 해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선장이 아닌 모든 선원은 해원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단순한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대리권을 위임하지 않는 한 선장과 같은 해상기업 대리인의 권한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상법에서도 선장의 법정 대리권과 같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선박직원은 선박직원법상의 해기사 자격을 갖추고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선박 직원이라고 합니다. 기타 선박 사용인으로는 선원을 포함하여 배안의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의미하는데요. 선원을 제외하고 임시로 고용되어 배안의 노무에 종사한 자를 좁은 의미의 선박 사용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의의 선박 사용인은 선적, 양육, 개선, 이선 등에 관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에 의하여 고용되며 이들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선박 운항자가 책임을 지는 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사용인은 선박 운항자와 동일하게 총체적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박 사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운송물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일도 있습니다. 선박 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없으면 선박 사용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박 운항자가 운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선박 사용인도 운항 보조자와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의 지위를 모두 가지기 때문에 선주 책임 제한과 운송인 책임 제한의 항변권을 각각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도선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선사는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도선이라고 합니다. 선장에 의하여 고용된 선박 사용인의 일종인데 독립하여 영업하는 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도선 중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운항 보조자로서 선주 책임 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선사의 도선 중에는 강제도선이 있는데요. 일정한 법정 요건에 해당될 때는 도선사의 승선이 의무화되어 있는 강제도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제도선의 경우에도 도선이 도선법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을 뿐이지 선박 소유자와의 사이에 도선 계약에 의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운항 보조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3-2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